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황금세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2년 9월 27일 화요일입니다. 아, 참 시장이 어렵습니다. 뭐 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최소한 화요일 장 정도 지나가 봐야 흐름이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오늘 그 흐름이 어제 뉴욕장과 오늘 아침에 흐름이 어, 좋지는 않습니다. 약간 바닥을 지금 계속해서 새로운 바닥을 지금 뚫는 어떤 이런 모습이 보여지는데 좋지 않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1650불이 만약에 무너지게 되면 아마 그 더 밑에 바닥으로 또 갈 가능성이 많다. 투매 현상도 일어날 가능성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골드가 1630불도 무너졌고 1620불대를 바닥을 봤습니다. 정말 이거 1620불대가 무너진다면, 여기서 더 빠진다면 1600불대도 무너질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쨌든 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월 화요일 오늘 뉴욕장 정도를 이제 보면 어떤 방향성이 좀 나오지 않겠나. 앞전처럼 잭슨홀 미팅처럼 이후에 8일 동안 미 증시가 하락했듯이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1600불대도 무너질 가능성이 많다. 어제 뉴욕 오전장 주식이 좋았어요. 미 증시가 좋았는데 어쨌든 어, 후반부에 무너졌습니다. 후반부에 무너질 때에 골드, 실버도 동반 하락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제 이 지금 지수나 이런 내용을 보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뭐 등락은 굉장히 심할 것이고, 시장이 안정이 찾을 때까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골드는 어쨌든 1621불 때까지 하락을 했었고, 뭐 실버 역시도 18불 30센트 바닥을 찍고 어제 뉴욕장에서 반등은 했지만 크게 반등은 못한 이러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국제 시세, 국내 시세 한번 점검하고 우리가 시황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드입니다. 1트로이 온스당 지금 현재 1629불 69센트, 1g당 52불 40센트, 1kg당 52,400불 86센트, 52,400불 86센트가 지금 현재 국제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국내 시세는 돈으로 살 때가 32만 3천원, 팔 때가 29만 5천원의 거래 기준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1kg 골드바 소비자 가격은 8,559만 5천원, 8,559만 5천원이 지금 현재 1kg 골드바 소비자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실버를 보겠습니다. 실버. 지금 현재 1트로이 온스당 18불 52센트. 어제는 18불 32센트까지 바닥을 잠깐 보고 올라왔습니다만은 지금도 큰 어떤 상승은 아닙니다. 18불 52센트에 지금 시세가 형성되어 있고요. 제가 어제 방송할 때 그랬죠. 조금 장기적인 실버로 투자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을 그때 드렸듯이 18불 50센트 하반부에 그 밑으로 빠지게 되면 어, 매수를 하셔도 괜찮다. 분할 매수를 해서 이제 장기 보유하실 분들은 어제 충분히 매수 타이밍이 있었죠. 18불 33센트까지 흘러갔기 때문에. 그렇다고 뭐 왕창 매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소량의 분할 매수 이렇게 하시면서 응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라는 말씀 드리고, 물론 우리는
그때 주무실 시장이죠. 예. 뭐 새벽 그때가 거의 이 2시, 3시 이 사이이기 때문에 그때는 주무셔서 특히 이제 우리 국내에 그 거래소를 거래하시는 분들은 살 기회가 없죠. 오래간만에 말씀드리지만 우리 골든피아 거래소에서는 24시간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한 기회가 있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뭐 어제 바닥을 한번 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실버가 아까 보셨듯이 국제 시세가 18불 52센트, 국내 시세는 돈으로 살 때가 3,750원, 팔 때가 3,050원에 거래 기준가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1kg 실버 바 소비자 가격은, 37,000원, 103,700원에 소비자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어제 미 증시, 사실 그 오전장이 괜찮았습니다. 나스닥은 뭐 상승했었고요. 물론 뭐, S&P나, 또 다우 같은 경우에는 거의 보합세로 흘러가다가, 오후장 들어서 이제 하락 분위기를 탔죠. 결과적으로 어제는 증시가 또, 어제도 하락을 했습니다. 예. 주말장 이어서 어제도 하락을 한 어떤 그런 내용이고요. 오늘 아침에 달러 지수가 113.775, 113.797이네요. 네. 100, 114포인트까지 찍고 내려왔죠. 정말, 지금 강달러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특히, 어제 같은 경우에는 영단은행에서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정책을 확 바꿔버렸죠. 그러면서 어제 미 달러가 강하게 반등을 했고 파운드는 바로 꺾였습니다. 예, 바닥을 쳤습니다. 그래서 이 유로화와 파운드 이런 부분들이 달러를 이 눌러주는 역할을 했는데 오히려 더 떡락을 해버리는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미국과 영국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해법을 완전히 다르게 지금 영국의 지금 수상이 바뀌었죠. 바뀌면서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을 이 대처를 하고 있다. 그래서 대처하니까 대처 수상이 생각나는데 지금 현재 이그 영국 그 새로운 여자 총리죠. 이름 기억이 갑작스럽게 안 나는데 그분이 대처 수상을 총괄하는 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은 분이고 지금 이번에 정책을 내놓은 여러 가지 방식이나 어떤 흐름 자체가 대처 수상이 했던 철의 여인이라고 얘기했죠. 그러한 어떤 방향으로 지금 이 인플레이션을 잡는 지금 방향을 잡았다. 그래서 지금 증시가 어제 영란은행 영국의 인플레이션 정책 때문에 어제 또 엄청난 시장 출렁거림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미 증시는 하락했고 어제 달러 지수는 역시 뭐 강세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오늘 아침 미국채 수익률이 3.874 곧 3.9까지 올라갈 것 같습니다. 어쩔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이 지금 금리 인상을 계속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채 수익률 상승은 뭐 어떤 흠잡을 거기에 태클 걸 이유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아침에 원 환율이 어제가 1428원인데 1427원입니다. 예, 큰일 났습니다. 지금 환율 때문에. 자, 오늘 아침에 제가 파악은 못했는데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비트코인이 완전히 미사일을 쏘았습니다. 지금 아침에 장중에 19,884불까지 거의 19,900불 가까이까지 올라갔어요. 전고점을 뚫지를 못했는데 만약에 전고점을 뚫었다면 거의 2만 불대 회복할 뻔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오늘 비트코인은 엄청나게 반등을 했고, 역시 이더리움도 비트코인 상승을 하면서 어, 상승을 했는데, 오늘 1374불 이렇게 반등해가 올라왔습니다. 사실은 이 지금 뭐 금리 인상 여러 가지 이런 부분 전에 미리 이제 봄에 비트코인이 하락을 했죠. 어떻게 봐보면 지금 금리 인상이라는 이 부분이 선반영이 상당히 많이 돼 있는 시장이 코인 시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코인은 거의 바닥을 찍고 지금 조금씩 기회 보고 반등을 하려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는데, 뭐 하락도 이제 크게 뭐 1800불, 1780불대, 1780불대까지, 17,800불대, 17,800불대까지 이미 봄에 한번 바닥을 봤기 때문에 코인 시장이 앞으로 좀 강하게 갈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전체적인 흐름을 봐서 그렇습니다. 올해의 흐름을 봐서. 그래서 미리 봄에 코인 시장은 이 금리 인상이 선반영이 되고 이 바닥을 봤기 때문에 소위 떠날 사람 다 떠났고, 또 이제 지금 그렇게 평가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선반영이 돼서 코인 시장은 소위 이야기해서 거품이 빠졌다 쪽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신규 자금 내지는 신규 물량들이 좀 들어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비트코인이 이렇게 크게 반등을 했는데, 조금은 이해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만은 뭔 내용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반등을 했다, 이렇게 보고, 지금 뭐 비트코인이 19,800불대, 이 부분에서 아니 2만 불대를 뚫고 올라간다면 2만 한 3, 4천 불대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만약에 바닥을 떨어지면 1700 17,800불대, 17,870, 80불대가 저점이다, 이렇게 저만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대다수 전문가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다른 자산 시장보다 조금 금리가 인상하더라도 봄에 실컷 두드러 맞았기 때문에 이 맷집이 생겼다, 이렇게 저는 보여지는데, 어쨌든 연말까지 뭐 금리 인상하는 데 있어서는 코인 시장도 역시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긴축 정책을 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서 그나마 맷집이 있어서 버틴다면 자금이 코인 쪽으로 좀 움직일 가능성, 특히 채권에 있는 자금들이 또 그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은 이제 워낙 미국채 수익률이 강하게 달리고 있기 때문에 흔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식 투자할 일이 없다고만, 지금 국채 사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플레이션이 올해 잡히는 것도 아니고 내년에 잡히는 것도 아니고,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플레이션은 2004년도 정도 갔을 때에 뭐 2.2%, 3%대까지 잡힌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2% 이러는데 미국채 수익률이 지금 3.87%예요. 누가 그러면 인플레이션보다 지금 낫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채권에 투자하는 분이 많다. 그래서 지금 이제 골드가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빈약 그 경쟁력이 10년 전 시장하고 지금하고 완전 틀린 부분이 이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이걸 지금 뭐 15분 방송 한 20분 사이에 이거 다 설명드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 이제 조금 이제 세월이 시간 좀 지나면 옛날 실시간 방송했던 부분을 한번 부활을 할까 합니다. 워낙 지금 상황들이 지금 뭐 신축 정책에서 워낙 지금 변화가 많이 오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자, 뭐 연준에 대해서 연신 이제 그 월가에서 두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레미 시글이 이제 파월은 미국인에게 정책 실수를 사과를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말 나올 만하죠. 작년에 파월 연준 의장이 잭슨 홀 미팅이 끝나고 나서
지금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인 현상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뭐 이 돈을 풀고 하는 부분에 그 논리를 아는 사람들은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라는 거 다 알고 있었죠. 예. 한번 돈을 풀고 나면 인플레이션이 잡는 기간이 한 3년 정도가 걸리는데 돈을 어마어마하게 풀었는데 일시적인 현상이다라고 한 부분은 물론 시장을 달래기 위한 방법이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는 작년에 돈을 풀 때는 사실 파월 연준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올라오기를 바랬죠. 그랬기 때문에 그런 어떤 멘트가 나왔는데 거기에 대한 사과를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LL이라는 분도 그랬죠. 연준 실수가 뼈 아프다. 지금 정시가 이런 상황 오기 전에 미리 조금씩 관리를 했었어야 되는데 연준이 왜 못했냐. 그래서 이제 그 정시가 급등락할 수밖에 없다. 불가피하다. 브라질은 돈을 풀면서 긴축 정책을 썼죠. 지금 제가 알기로는 브라질 금리가 12% 13%대입니다. 그래서 브라질은 원자재도 많죠. 브라질은 지금 인플레이션이 없어요. 예. 그런데 연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난리가 나죠. 이런 얘기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연준에서 오늘 또 발표를 한 내용이 지금 뭐 실질적으로 우리가 삶을 살면서 이게 지금 물가가 많이 뛰었다. 시장 물가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집값이죠. 집값. 예. 그런데 지금 연준에서 미국의 집값이 오른 원인을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재택근무 원인이 많다. 이래요. 재택근무를 집에서 많이 하다 보니까 집을 조금 더 큰 데로 또 내지는 집을 짓고 하는 이런 부분 때문에 집값이 많이 올랐다. 그래서 코로나 와서 재택근무를 체크를 해보니까 코로나가 한참 많이 있을 때는 60%가 재택근무를 했고 그제는 일반적으로는 30% 정도가 재택근무를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런데 뭐 30%가 아니죠. 그전에 뭐 1, 20% 정도 재택근무를 했는데 팬데믹이 오고 나니까 재택근무를 한 60% 가까이 60% 이상 재택근무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집값이 올라갔다. 그럼 지금 현재는 30%대의 재택근무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30% 밑으로 아마 재택근무가 내려가기가 힘들 것 같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피부에 닿는 집값 하락을 하려면 결과적으로는 금리를 더 올려서 집값의 거품을 더 떨어뜨려야 된다. 이런 이제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집값이 실질적으로 최고점에서 어느 정도 꺾여서 한 40% 정도가 40% 정도 한 60% 최고점이 60% 정도의 집값이 오면 소위 이제 모기지 이 이자 부분을 가지고 그런 부분을 관리한다 이 말이죠. 이번에는 집값의 최소한 50%가 떨어져야 집값이 최고점에서 50% 그러니까 뭐 10억짜리 집값이 5억 정도 떨어져야 정책의 변화를 하겠다 이런 어떤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내용이고 오늘 연준에서 그렇게 발표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분석을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더라 이렇게 들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뭐 연준에서 작년부터 지금까지 하는 정책적인 여러 가지 그 다음에 놓치고 하는 이런 부분 월가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죠. 그런 얘기를 안 들었죠. 예. 그런 내용들이 지금 분석이 되면서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다. 자, 이태리죠. 이태리에서 우파 연합 상하원 모두를 가반 이상 확보를 했다. 발표가 나왔습니다. 조금 이게 또 세계 질서에 어떤 영향이 올지 좀 우려스럽기는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미 선거라는 것은 그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다음 선거 때까지는 그 방식이 가야 될 것. 지금 이제 BOE 영남은행에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플레이션 잡는 정책을 완전히 바꾸겠다. 바꿨습니다.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지금 뭐 이 국채는 급등을 했고, 예, 환율은 파운드는 완전히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성공할 것이냐 말 것이냐. 만약에 영국 방식으로 해서 성공을 한다면 좋겠지만 굉장히 모두 다 우려스럽게, 예, 그렇게 보고 있다. 이런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외로 지금 많이 길어졌는데, 오늘 골드 실버 시황 분석은 뭐 이 정도 부분에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도 역시 골드 실버, 특히 제가 이제 최근 들어서 골드 부분의 문의는 뭐 조금지만 실버 부분의 문의가 지금 많이 들어오기는 하는데, 지금 1830불대 정도면, 18불 33센트 정도면 매수를 한번 소량 매수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렇게 보고요. 지금도 불안하다 그러면, 그러니까 소량 분할 매수입니다. 조금씩 조금씩 사라 이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수요일, 네, 오늘 저녁 내일 정도 가보면 좀 변화가 오지 않겠냐. 오늘 비트코인은 오늘 아침에 이렇게 반등을, 예, 일단 한 어떤 내용들을 봐보면 조금 시장의 변화는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지켜보고 응대를 해야 될 것 같다. 자신 없으면 오늘도 역시 관망하시라. 내가 조금 장기적인 측면에서 조금씩 매수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오늘 저점에 있을 때에 매수를 해서 조금 모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2022년 9월 27일 골드 실버 시황 분석은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뭐 공지도 안 했는데 지금 뭐 이 우리 여기 지금 10명이 넘게 들어오셨는데, 예, 인사도 나눠주시면 좋겠는데, 어쨌든 감사합니다. 아침에 될 수 있으면 아침 방송은 실시간을 하고, 이 방송을 그대로 제가 편집해서 우리가 이제 유튜브에 업로드를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오늘 많이 길었네요. 20분 훌쩍 넘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상황 대처 잘 하시기를 부탁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버는 30불대 18불 30센트 대에는 30, 40센트 정도는 분할 매수를 하시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자신이 없다 그러면 지켜보시고, 혹시 매수를 하시더라도 소량 하십시오. 소량 조금씩 조금씩 주스가는. 앞전에 이 전체적인 트레이딩 말씀드렸죠. 333 법칙을 잘 만들어 가면서 응대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2022년 9월 27일 골드 실버 시황 분석은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오늘도 힘찬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